자, 그 교재 작은 책이 있고 큰 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책에 보시게 되면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네요. 경매 기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2페이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그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그 보면 2011년도에 보니까 막대 그래프가 이게 경매에 나온 물건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숫자까지는 모르겠고 막대 그래프가 길다는 얘기는 경매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몇 년도냐면 2011년도.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요렇게 가보다 보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 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왼쪽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아실 게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매에 나온 물건이 많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줄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또. 지금은 2018년도에 비해서 경매에 나온 물건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건 늘은 거예요. 단적으로 작년 요맘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갔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진행되는 물건 수를 제가 기억을 한 걸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물건 진행된 게 25건이었어요. 근데 올해 갔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갔을 때 경매 진행 건수가 70건이에요. 이렇게 늘었죠 지금. 그러니까 보나마나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늘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 거로 보여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진행되는 물건이 옛날 기억을 해보면 많았을 때요. 120건에서 150건 사이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때예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뭐예요? 절반밖에 안 되죠.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침체 요게 이제 다 바닥 쳤다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요 25건일 때 입찰장, 경매장에 오는 사람 수는 요 정도라면 요 70건일 때는 오는 사람 수가 요 정도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있죠? 옛날에 2012년도 그때 경매장,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 진행 건수가 이 정도 됐고 120건, 130건 됐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30명이 채 안 됐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보면 30명이 뭐예요?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경매장에 사람이 저렇게 버글버글하면 끝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자취를 감춰야 된다니까. 경매장에서도. 그 정도 돼야 이제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된다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막대 그래프 말고 이렇게 선으로 된 거 있죠. 선으로 된 거. 이게 낙찰가율이에요. 이렇게 된 게. 자,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낙찰가율은 그 부동산의 감정가 대비, 감정평가한 금액 있죠? 감정가 시세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에요. 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으로 잡혔는데 낙찰될 때는 12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낙찰가율은 몇 프로? 10억짜리인데 12억에 낙찰이 되면 120%가 되겠죠. 낙찰가율이. 산수로 오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120%. 근데 만약에 아니 저도 그래 저도. 근데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낙찰이네요. 낙찰가가 곱하기 100인데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낙찰가가 8억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80%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어. 이제 낙찰가율 이렇게 됐잖아요. 낙찰가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억에 낙찰되면 어떻게 돼요? 50% 되는 거죠. 그럼 낙찰가율이 막 100%가 넘어가잖아요. 이건 호경기, 불경기. 호경기. 낙찰가율이 막 80% 되는 건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6억이다. 그래서 60%다. 그러면 호경기, 불경기. 불경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경기 때는 낙찰가율이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가 호경기 때는 낙찰가율이 올라. 그 그래프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호경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시즌 낙찰가율도 올라간다.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뉴스에 나와서 그래요. 뉴스. 그 뉴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에 서울시의 낙찰가율이 저번 달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랐다 내렸다 그 얘기를 해요. 뉴스에 나와.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 들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흘려 들으시면 안 돼. 낙찰가율이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신호고, 낙찰가율이 저번 달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면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낙찰가율이 부동산 경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약간 조금 그런 지표, 선행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뉴스 나올 때 좀 눈여겨,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뉴스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요.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게 올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1.9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그러려면 최소한 한 3%대는 돼야 돼요. 4%대 되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2%는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1%, 2% 사이에서 계속 가게 되면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머니 속에 돈으로 생각하셔야 돼.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2%인데 내년에는 2.5%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는 걸 뭐 이렇게. 다음에는 3% 된다고 합니다. 예상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겠는데 그러면 뭐요? 똑같아요. 소비가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고 뉴스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하면요. 침체 공략?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낙찰가율.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매각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매각이란 말은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고, 일본 말은 매각이다 그러면 경매란 말로 쓰기도 하고 낙찰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 낙찰이란 말이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경매 입찰 들어갔다 그 입찰도 일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본 말 쓰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용어를 매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각되었다. 낙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매각률은 경매 넘어온 것 중에서 낙찰돼서 새 임자를 찾아가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매각률은 경매 넘어왔는데 그 부동산이 임자를 찾아서 주인이 바뀐 거. 그러면 경매 넘어왔지만 주인 바뀌지 않고 다시 되돌아간 것도 있죠. 대표님 게 취하죠. 취하 들어보셨죠? 경매 넘어왔다가 취하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
경매에 넘어왔다가 새 주인 찾는 거 이렇게. 새 주인 찾는 게 뭐예요? 매각률. 그러면 한 10개, 한 100개 정도가 경매에 넘어오면 그중에서 새 주인을 찾아가지고 매각되는 게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안 넘어가고. 자, 몇 개 정도가 새 임자를 찾을 것 같아요? 100개면? 몇 개? 아니, 그냥 찍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느낌. 아, 이제. 우리는 찍는데 달이 나네요. 한 30개쯤 돼요. 그러면 이게 70개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왔다고 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 70%는 다시 새 주인 찾는 건 한 30개 되는 거예요. 요 중에 이제 괜찮은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응? 이걸 매각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감을 잡으시면 되고. 낙찰가율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네요. 네, 넘어갑니다. 자, 5페이지 갑니다.